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GS1기 7주차 5분 내색임질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권휴직에 대해서 살펴보셨었는데요. 여러분, 휴직이든 대기발령이든 직위해제든 늘 의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죠. 휴직의 의의가 뭡니까? 직종불 적사발.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고요. 이때 휴직은 의원휴직도 있고, 그러니까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도 있고 명령휴직, 직권휴직도 있지만 주로 정당성 제한을 받는 건 이 직권휴직이죠. 그래서 직권휴직도 인사명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로 이제 풀어내십니까? 23조 1항으로 풀어내시고 필불협인데 결국 필요성이라는 거는 이 직권휴직이라는 근거를 둔 규정의 목적이라든지 기능, 휴직 명령의 합리성 이런 것들로 풀어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불이익, 비교 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직권휴직 조치를 한 이후에 근로자한테 특정 시기까지 복직하지 않으며 아직도 휴직 사유가 소멸이 안 됐네 라는 이유로 뭐를 합니까? 밑에 당연퇴직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직권휴직이랑 그 이후에 당연퇴직이 이어지는 게 있겠죠. 당연퇴직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요쟁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당연퇴직은 원래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당연 종료, 자동 종료, 당연퇴직 이것의 개념을 먼저 기억하실 건 의사표시 없이도 그냥 의사표시 없이도 자연히 종료되는 것들이 이 당연퇴직, 자동종료, 당연종료 사유죠. 뭐가 있어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당사자, 소멸 이런 것들이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당연퇴직이라고 부르다고 하더라도 만도소가 아니면 사실상 그것의 성질은 뭐다? 해고이고 2, 3조 1항의 정당성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퇴직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은 뭐랑 엮입니까? 당연퇴직은 여러분? 그쵸? 대기발령을 했다가 계속해서 이 사람이 보직이 부여되지 않는다. 특정 시기까지 보직 부여되지 않으니까 너 이제 당연퇴직하는 거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휴직에서 본 것처럼 근로자가 뭐 기소됐다 아니면 경영상 이유 여러 가지로 직권휴직을 했다가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당연퇴직을 하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발령이랑 당연퇴직 이렇게 이어졌을 때 문제에서 당연퇴직이 정당한가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당연퇴직의 의의. 당연퇴직이란 원래 이런 거기 때문에 너네 회사가 이걸 당연퇴직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건 만도소가 아니잖아. 그것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다? 해고. 2, 3조 1항의 정당성 제한을 받는다. 라고 정의를 해주시고 그보다 먼저 우리는 뭘 살펴보셔야 된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왜냐하면 애초에 대기발령에서 이어져서 당연퇴직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 최초의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않으며 이어진 당연퇴직도 정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필부력 대기발령의 정당성 살펴보시고 이때 대기발령 사유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또는 비위행위일 때가 나눠질 수 있을 텐데 근무 성적이 불량할 때 그걸 이유로 계속 보직을 부여하지 않다가 당연퇴직하게 되면은 그것의 법적 성질은 해고인데 뭐에 가깝다? 이 사람 일을 할 수가 없네. 통상해고에 가깝죠. 그래서 저성과자 통상해고에 준하는 요건을 갖춰서 했어야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비위행위라는 거는 뭐예요? 잘못이죠. 근데 근로자 징계 조사, 징계 혐의자여서 대기발령했다가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채로 당연퇴직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개근책. 적어도 대기발령 당시 또는 대기발령 기간 중에 해고할 만한 사고개근책의 사유가 확정이 되었어야 이 당연퇴직이 정당할 거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권휴직도 마찬가지로 최초 직권휴직 명령이 정당한가를 목기합불, 필불협으로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 직권유직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퇴직의 법적 성질은 해고이니까 정당성 제한을 받는데 이때 기억나십니까? 기소휴직을 당연퇴직 사유로 회사 규정이 정하고 있다. 근데 근로자가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아니 내가 아직 확정 판결 받은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나를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는 거는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 규정의 적법성을 먼저 따지죠. 이 사유로 정한 규정의 적법성. 적법합니까? 아닙니까? 적법하죠. 이때 기소휴직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했다라는 것은 근로자가 구속돼서 신체 구속이라는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 제공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당연퇴직하는 것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 기해서 퇴직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그때 이 기소휴직했으면 당연퇴직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실형 판결을 받는 걸 얘기하겠죠. 벌금형 이런 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으니까 신체의 구속이라는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내용의 실형 판결이다. 그랬을 때 그럼 이 직권휴직했다가 당연퇴직한 요게 정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정당성 판단. 혹시 조기 석방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직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때 근로자 형사 사건의 성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당연퇴직은 이런 쟁점들과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부당해고와 불법행위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부당해고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사법상 무효이고요. 무효라는 것은 뭐예요? 해고가 없었던 상태가 되는 거니까 원직복직 소급임금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걸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냐?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해요? 부당해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판례에서 고의의 예시는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만들어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해고한 경우엔 고의가 인정되고요. 과실은 뭐예요? 이게 징계나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 경우와 같이 과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요.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손해배상 청구는 임금 상당의 손배 청구인데 이거랑 민법 538조 1항에 따른 임금 청구권은 선택적으로 경합해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해고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있었던 해고가 기억 삭제되는 거 아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사회적 사실로서의 해고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해고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사용자가 배상할 위험이 있다. 그렇죠? 배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영업양도 한번 보시면 영업양도는 무엇보다 플로우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영업양도 인지. 영업양도라면 뭐를 봐야 됩니까?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승계된다면 혹시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지 이렇게 흘러가는 쟁점이고요. 영업양도는 뭐예요?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정하는 거. 인물조 동일리. 이때에는 우리는 동일성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재산이 어느 정도 옮겨졌는지가 아니라 종래의 조직이 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따져줘야 되고요. 언제 영업양도인지를 검토해요? 자산 매매 계약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계약의 명칭, 형식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게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 아니니? 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영업양도겠죠. 양도라면 무슨 문제가 등장한다? 그럼 근로자들은 어떻게? 원칙 포괄 승계됩니다. 특약으로 일부 근로자 승계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부 승계를 배제하는 게 가능할 것이나 이거는 성질이 무엇이다? 해고이므로 2, 3조 1항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승계되니라는 것에서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승계 범위가 문제될 수 있죠. 여러분 승계 범위가 문제되는 거는 사실관계에 누가 등장해야 돼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되죠. 일부를 양도한 경우와 전부 양도한 경우. 일부 양도했다면 언제? 양수인이 해고가 무효임을 알았던 경우에만 양수인 쪽으로 승계가 되는 거고요. 전부 양도라면 해고가 무효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복직할 곳이 없으니 무조건 어디로 승계된다?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그럼 승계가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냐? 뭐를 고려할 때? 그렇죠. 민법 657조 1항을 고려할 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나 양도기업에 잔류 남을래. 나 양도기업 양수기업 다 퇴사할래. 나 양도기업 퇴사하고 양수기업에 새롭게 입사할래 라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요. 이때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뜻은 뭐예요? 알았다면 통상의 근로자가 그 영업양도에 따른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시간 요렇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요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전에 드렸던 누적복슴까지 해서 쭉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노조법도 또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